안녕하십니까. 대한결핵 호흡기 학회 산하 감염병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의 전경만입니다. 저희 대한결핵 호흡기 학회 호흡기 감염병 연구회는 메르스 이후에 저희 호흡기 학회에서 호흡기 감염병 전담 연구를 위해서 조직된 연구회고, 지난 몇 년 동안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학회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뒤로 질병청 윤역사업의 하나로 오늘 말씀드릴 병원 획득 폐렴에 관련된 역학자료 조사와 진료 지침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병원 획득 폐렴 진료 및 항생제 사용 지침은 질병관리청 용역사업의 하나로 지난 3년 동안 국내 역학자료 조사를 하였고, 그 자료와 기존의 관련 문헌을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진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어 지침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병원 획득 폐렴 관련 진료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뿌듯하고요. 이런 지침이 실제 진료 현장에서 잘 적용이 돼서 많은 선생님들이 진료 현장에서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내에 많은 호흡기 감염병 관련 진료 지침들이 있는데, 병원 획득 폐렴 관련 지침은 국내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료 현장에서는 이제 해외 진료 지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해외 의료 현장과 저희 국내 의료 현장은 많이 다릅니다. 의료 현장뿐만 아니라 의료 비용 관련, 약제 사용 관련 다양하게 다른 상황에서 서구의 진료 지침을 우리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많았죠. 그래서 질병청에서 제일 먼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특히 이 종합병원급 의료진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병원 획득 폐렴 관련 지침을 저희 연구회에 부탁이 있었는데, 병원 획득 폐렴 진료 지침을 만듭시다라고 이제 논의가 된 거죠. 진료 지침 주요 내용으로 크게 진단적 진료, 그 다음에 치료적 진료,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진단적 진료에는 선생님들 많이 사용하는 프로칼시토닌 같은 혈액 검사가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서구 지침과 좀 다른 내용이고, 국내 현실에서 이제 보험 급여와도 민감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는 권고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진 않았지만, 실제 국내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그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걸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검사에 대해서도 임상 질문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치료 측면에는 국내 의료진들이 많이 사용하는 항생제에 대해서 혹시 그 두 항생제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고, 저희도 실제 임상에서 많이 궁금했던 내용인데, 이제 국내 각 자료라든가 심평원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추가 분석하면서 큰 축에서는, 큰 맥락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제 그런 걸 확인했고, 또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한테 전해드리는 그런 지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항생제 치료 기간이라든가 디에스컬레이션이라고 표현되는 이 안정시 항생제의 축소 변경에 대한 그런 권고사항도 국내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해서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의료진들이 해외 진료 지침에 많이 익숙하다 보니 저희가 새로운 지침을 이제 마련했을 때 이제 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권고 내용이나 수준이 다르면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진료 지침의 또 하나의 특징은 국내 진료 지침 외에 이미 발간된 서구, 미국이나 유럽의 진료 지침의 내용과 비교 분석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가로 기술했습니다. 그게 실제 의료 현장에서 또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번 지침에서 추천하고 싶은 것은 진단 시 이 과거에 열심히 했던 그런 침습적 검사들을 줄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항생제가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적게 써도 재발이나 좋지 않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제가 추천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발간된 해외 학회의 진료 지침을 따라했다기보다는 가능하면 우리 국내 의료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임상 질문 선정부터, 그리고 각각의 임상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진료 지침 내용은 가능하면 국내 자료가 있으면 국내 자료를 기반으로 결정하려고 했고, 하지만 많이 부족한 국내 자료 현실 때문에 이제 대부분은 또 해외 자료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죠. 유병률, 발병률 이런 것부터가 명확하지 않았고, 물론 다른 식으로 그런 자료를 취합할 수는 있는데요. 사실 조금 실제적이지 않은 자료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심평원 자료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상병 코드 중심으로 하는데, 상병 코드가 병원 획득 폐렴이라는 상병 코드는 사실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작적 정의에 의해서 유병률을 조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발병 정도에 관한 자료부터 시작해서 국내 의료진들이 어떤 항생제를 초기 경험적 항생제로 많이 사용하는지, 그리고 국내 의료진들이 초기 경험적 항생제를 선택할 때 어떤 걸 고민하시는지, 그리고 국내 의료진들이 많이 사용하는 진단적 방법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해서 그런 것들을 취합하는 게 우선 중요한 사업이었고, 우리 국내 의료진들이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겠구나라는 임상 질문이 이제 도출되게 되었죠. 재밌는 것은 그런 바탕으로 임상 질문을 사실 더 이번에 발표한 지침에 포함된 11개의 임상 질문보다 사실 더 많은 수의 임상 질문이 도출이 됐었는데요. 아주 기본적인 진료 현장에서 이게 궁금한데 이거에 대한 정보가 없어. 그러면 그 정보에 답을 하기 위해서 지침을 마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임상 질문을 많이 마련하게 됐는데, 그 임상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없더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일부 임상 질문들은 관련 문헌이 전혀 없거나 너무 부족해서 최종 지침 마련할 때는 이제 제외된 그런 임상 질문들도 있습니다. 이번 지침은 병원 획득 폐렴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초기 경험적 항생제 선택이라든가 일부 제한적인 자료 때문에 권고사항을 만들지 못했던 부분들이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병원 획득 폐렴 환자만 대상으로 다시 이제 전향적 역학조사를 통해서 중환자실 환자들은 미생물 검사도 정말 많이 잘 되고 이런 여러 임상 자료도 취합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병원 획득 폐렴까지는 아니지만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병원 획득 폐렴 환자를 대상으로 초기 경험적 항생제 선택이라든가
그 외 진단 진료에 대한 지침을 추가로 이제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대한계례 호흡기학회 호흡기 감염병 연구회는 말 그대로 호흡기 감염병 관련 진료 연구를 주로 하는 이제 모임인데요. 이제 국내 여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시는 호흡기 감염병을 전공하시는 호흡기 내과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고 특히 요즘에 인플루엔자도 그런데 이런 호흡기 감염병 이슈가 있을 때 저희 연구에서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 교육, 그다음 관련된 여러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학회원으로서는 당연히 이 관련 심포지움이나 워크숍을 통해서 여러 의료진들께 최신 이 호흡기 감염병 관련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임상 질문들이 도출이 됐거든요. 이제 임상 질문으로 만들어서 도출을 했는데 그 모든 임상 질문에 대한 분석이 어렵다는 거죠. 관련 문헌이 너무나 없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도 궁금하고 아쉬운데 향후 이제 몇 년 뒤에 또 그게 가능할지 그거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진료 현장에서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다면 관련된 자료를 좀 이렇게 수집 보완해 주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자꾸 학회에 발표해 주시는 게 향후 우리 진료 시스템 발전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